예전에 유튜브에도 올라갔어요. 로버트 킨 교수의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주문했는데, 여기 보면 약 뒤에도 다양한 이 대가들의 자기 분석법이 뭐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또 아니면 뭐 육체 에너지, 정신 에너지, 이런 감정 에너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되게 몰입책 같은 자기 경영을 주제로 해서 내용들로 다뤄지는데, 여기 읽어드릴게요. 우리 양심 분석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랑 이걸 설명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양심 분석법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의 모든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과 리더십에 대한 책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공부하고 그들을 따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의 동료와 나는 리더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때는 그들은 누구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가치와 능력에 의지했다. 근본적 가치가 자신이 제일 자명하다고 여기는 그런 핵심 가치라고, 내가 가장 자명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의지했다.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가 자명하다고 확신한 그 가치에 이제 모든 걸 걸었다는 건데, 역설적이게도 일반적인 존재 상태가 아닌 진정 자기 자신에 충실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는 좀 특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근본 상태라고 그래요. 리더십의 근본 상태.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 결국 전진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당신이 중대한 삶의 도전을 만났을 때를 회상해보라. 이 사람 논리가 이런 상태에 우리는 반드시 처했던 적이 있다. 이 상태를 회상하라. 이렇게 지도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하라. 근데 근본 상태를 적용할 때 비법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라는 건데, 이게 양심 분석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가지를 질문하면 그 상태 들어간다. 그래서 회상해보라. 이게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때 그랬지 하는 이 느낌이 있어야 지금 그걸 재현해내니까, 승진의 기회, 뭐 업무 실패의 위험, 심각한 병, 이혼, 사랑한 사람의 죽음,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충격, 이때 보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극도로 깨어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제일 자명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에 모든 걸 걸고, 그러면서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면서 거기서 외부와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결과를 창출해내는 이런, 방금 말한 게 네 가지 제가 다 정리한 거예요.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본능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자기가 자명하게 옳다고 여긴 걸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즉 만일 당신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당신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위기 없이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 다음 질문이 당연하죠. 위기 올 때는 깨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 환극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임원들을 상대로 코치한 결과, 만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딱 네 가지 질문만 하고 정직하게만 답한다면, 우리 양심 분석도 이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양심 분석의 질문들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한다면, 그래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위선을 버리고라는 말을 써요. 위선을 버리고 솔직하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한다면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위선 떨면 못 들어간다. 그거 보면 되게 비슷하죠. 학당에서 양심 분석 지도할 때 저기 지금 가식이나 이거 포장 안 된다. 진솔하게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다. 피로와 외부적 저항이 우리를 여기서 쫓아낸다.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튕겨 나온다는 거죠. 오래 깨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 상태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능력 있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성과도 높인다.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변화시킨다. 이게 되게 보면 동양식 언어로 얘기하면 황극 내면의
이니지가 딱 조화를 이룰 때 환극 상태고 깨어서 그게 조화를 이룰 때 환극 상태고 그러면 군자 즉 리더가 되죠. 군자의 덕목은 숙이 치인이잖아요. 나만 잘 닦는 게 아니라 남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덕목이 되게 지금 이런 서양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 이분도 동양 고전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제가 모르니까 연관성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근본 상태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변하고 남들도 성과를 높게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모두는 위기가 우리를 강제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깨어나는 게 아니라 먼저 깨어날 수 있다. 우리 몰입책이랑 되게 비슷하죠, 흐름이. 의식적으로 리더십 근본 상태에 들어가기를 선택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능숙한 리더가 아니라 탁월한 리더가 된다. 그 순간. 능숙한 리더는 이제 매뉴얼대로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요. 정상 상태고 근본 상태에 들어갈 때는 극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으로 에고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서 하는 상태를 말해요. 요 글 좀 더 읽어볼게요. 모든 리더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때로는 켜져 있다는 표현을 써요. 깨어 있다는 거죠. 켜져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능숙함이 아닌 탁월함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리더들을 모방하려 하지 마라. 리더십 매뉴얼을 탐독하지도 말라. 대신에 리더십 근본 상태만 들어가라. 이거 되게 좋은 얘기죠. 우리 리더십 책 볼 거 막 쌓였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너의 근본 상태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것은 위기가 당신에게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와 본능을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가치와 본능이라 그러면요, 지금 자명한 가치고 자명하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본능, 타고난 역량을 말하니까 갖추고 있는 역량이니까 현재 어떤 근본 상태에서 나타난 이런 본래적인 능력이라 그러면 우리 지금 동양 언어로 하면 양지 양능이죠. 양지가 자명하다고 하는 그거를 양능, 타고난 이 참나의 능력, 깨어 있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타고난 능력이 있다. 갖추고 있는 그 능력을 써라. 이 상태에서 당신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이때는 모든 게 딱 이런 잔정 이런 게 다 끊어지죠. 다 끊어지고 조연해지면서 이 가장 옳은 가치를 추구해서 본능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당신은 위기의 수완을 발휘하고 최고의 역량을 펼친다. 위기가 필요하진 않다. 이 네 가지만 질문해라. 첫째가요. 나는 결과 중심적인가? 이게 이니에지로 치면 그려볼까요? 예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이면지 하나. 이게 환극이잖아요. 그럼 인, 의, 가을이죠. 여름, 계절, 물론 여름이죠. 밖으로 표현, 안으로. 그럼 이게요. 안으로 씨알 상태, 밖으로 모든 게 표현된다. 이거는 내부적이고요. 이거는 외적일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남을 나처럼 남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나 자신을 선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나 자신을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정의롭게 하는 거죠. 두 개가 또 이렇게. 그럼 이 네 가지 질문만 하면 리더십 근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지를 지금 활용하는 거죠. 이 경영자들 입장에서 볼 때 결과 중심적인간 이거예요. 정의. 이 가을이 결실 맺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창조하고 싶은 결과를 분명히 표현했는가, 결실을 맺었는가를 물어보는. 결실을 맺어야 리더십 상태라는 거죠. 결실을 맺었는가. 그럼 이거의 반대가 이제 또 이제 사랑인데 그 얘기는 두 번째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좀 이따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부에서 지시를 받나 이거예요. 내부 가치, 내 내적 가치의 지시를 받았는가, 외부의 기대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외부 기대가 아니라 내가 자명하다고 하는 거기에 충실하다. 이거를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기꺼이 도전하려는가. 양심 그 노트랑 비슷하죠. 그걸 체크하고요. 다음, 나는 타인 중심적인가? 나만 생각하나 아니면 조직의 필요를 나보다 우선시하나? 나의 필요를. 이게 공익지향이라고 해요. 공익을 지향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결과를 지향하고 외부에 개방적인 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외부 개방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부에 열려 있나? 당신은 변화의 필요를 알리는 신호를 인식하는가? 즉 외부의 환경에요. 폐쇄적으로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외부의 정보와 피드백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루는가 이거죠. 수용과 조화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누구도 24시간 내내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 들어갔었다면 다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분명히 더 쉬워진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탁월함을 내도록 고문시킬 수 있다. 당신만 각성되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차원의 변화, 네 가지 차원의 변화, 네 가지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상 상태에서 근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 안락함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이동한다.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안락한 데 머물고 싶은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제 일반적인 상태, 거기서 깨고 근본 상태로 가면 결과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는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무기력과 무의미함으로 이어진다. 내가 창조하고 싶은 결과는 뭔가라고 질문하고 여기에 정직하게 답을 함으로써 최소 저항의 길, 저항을 피하려는 그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 같이 아시겠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창조적인 결과를 내는 거고요. 내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외부에서 지시를 받는 것보다 내부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부에서 지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이 말은 우리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는 거다. 가장 자명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내가 스스로 확신한 가치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건데, 우리의 진실성, 자신감, 진정성을 드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감에 차고 진실될 때 우린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다. 그 리더십의 양상이 바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새로운 행동을 감지할 것이다. 내가 변하면 주변도 그걸 감지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행동에 매료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거는 과도한 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충실할 때 그런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외부랑 충돌이 날지라도 내부의 가치에 집중하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충돌만 나면 안 되니까 이 두 부분이 또 있죠. 외부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 중심이 돼서요. 덜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타인 중심적이 된다. 셋째로, 그래서 조직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데, 자기중심적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립되고, 만약에 집단적인 공동의 선을 우선시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게 되고 더 강력하고 세심한 결속감이 조직에서 형성되며 더 공감하게 되고 더 응집하게 된다. 우리는 풍요로운 공동체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과 높은 조직의 필수 요소인 충돌을 뛰어넘게 서로를 공감하게 해준다. 하나로 묶어준다. 이 봄의 에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겨울 에너지, 안으로 충실한 겨울 에너지, 밖에는 어떤 활동도 안 보이죠. 안으로 충실한 겨울 에너지, 봄 에너지, 결실을 맺는 가을 에너지, 마지막에 이제 여름 에너지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외부의 신호나 자극에 더 열려있게 된다. 오히려 외부 정보에 되게 개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불편한 것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부랑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준다. 이 같은 자기보호 및 자기기만 모두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부 세계와 분리시킨다. 안전지대에 안주하게 되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는 너무 오래되고 더 이상 적실성이 없는 현실적 이미지에 따라 살게 된다. 그러나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서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더 잘 인식하고 상황을 더 잘 수용하고 언제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생산한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게 된다. 그래서 수용과 조화라는 걸 이렇게 저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독창적이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항상 외부랑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더 창조적으로 움직이니까 적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절의 핵심은 적응입니다. 적절함, 상황의 적절함,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게, 독창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예절하면 이거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그렇죠. 나머지는 자명한 가치, 정의로운 결실, 남을 나처럼 사랑. 근데 예절에 오면 우리가 고리타분한 예절로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지 않나요? 매뉴얼을 정해놓고 따름으로써 형식주의로 향해 가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계속 변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절의 원래 그것도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예절이라는 건 상황에 적절했는가거든요. 근데 그 적절이 2000년 전에 적절했던 걸 지금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옛날 예절 그대로만 하면 적절했다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예절을 이해할 때 좋은 부분 같아요. 지금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예절이라는 거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네 가지 특성은 긍정적 인간 영향력의 핵심이다. 이는 생산적이고 매력적이며 이 네 가지 특성이 없는 사람도 물론 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런 영향력은 통제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추종하게 만들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이 리더십의 근본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높은 수준의 성과로 끌어올리고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대학책이나 뭐 대학 중용 이걸 다 종합해서 논어맹자 종합해서 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 리더들은 정상 상태에서 자신이 필요한 걸 할 수는 있는데 어떤 조조는 반드시 이런 근본 상태라고 불리는 강도 높은 시각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요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 양심 노트도 하면 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 A 해서 그 네 가지 질문에서 나는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써놓은 걸 표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항목당 여러 질문 던졌듯이 질문을 더 쪼개서 해놨어요. 체크할 수 있게. 요 내용밖에 없어요. 이 항목은 이것만 하고 끝나요. 나는 타인 중심적인가? 나는 결과 중심적인가? 나는 내부 가치 지향적인가? 나는 외부의 개방적인가? 반대로 하면 외부의 폐쇄적인가? 외부의 기대에 흔들리는가? 외부 가치에 흔들리는가? 결과 지향적이 아니라 안전 지향적인가? 아니면 타인 지향적이 아니라 그 자기 중심적인가? 이해되시죠? 요거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팔아먹는데 양심 노트도 정말 잘 활용하시면 노벨 평화상감이 아닐까. 인간 양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인간이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우리가 늘 말하는 깨어있는 상태, 주인공 상태, 바람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환극 상태여야 된다. 깨어서 중용에서 말한 중화를 이룬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깨어서 주변을 희노애락을 인의의지로 경영하면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지금 서양 학자에 의해서 거의 설명될 만한 내용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어요. 재밌죠? 기존에 하나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강의 중에 하나 해서 따로 올라간 게 있어요.